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상도 상주마을에 소아라는 아주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방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넉 달밖에 되지 않은 20살의 젊은 나이였지요. 그런데 그녀의 미모는 경국지색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만한 미모를 지닌 여인이 더는 없을 정도였답니다. 헌데 서방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수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요. 요즘 밤마다 소아 아시네 집 등 불이 새벽녘까지 켜져 있다지 아마? 아, 그래?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무슨 등불이 그리 오래 켜져 있을까? 하긴 소아 아씨가 젊고 곱긴 하지. 허참 그렇다면 자네는 밤마다 누가 아씨를 찾아온다고 보는 것이야? 아, 그렇지 않고서야 밤새워 등불을 켜놓고 무엇을 하겠는가? 분명히 남정네들을 끌어들여 외로움을 달래는 것 아니겠어. 아이고 망측해라. 서방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사내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부 소아에 대한 별의별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녀가 밤마다 사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가장 많았지요. 그런데 해가 지고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방 박석중이 소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체 내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 생각이오? 나는 그 돈을 모르는 돈이요. 서방이 살아서 한 번도 돈을 빌렸단 말을 내게 한 적이 없어. 허참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이오? 이방 박석중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소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분명 당신 서방의 필체가 아니오. 박석중은 3,000양짜리 차용증을 꺼내 소아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래도 나는 이 문서를 믿을 수가 없소. 만약 이리 큰 돈을 빌렸다면 서방님은 분명 내게 말했을 것이요. 만약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서방이 남긴 밭과 이 집을 강제로 압류해 처분할 수도 있단 말이오. 박석중은 밤마다 그녀를 찾아와 차용증을 보이며 인정하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서방에게 들은 게 없다는 이유로 한사코 인정을 하지 않았지요. 내 달래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관아의 고발에 강제로 압류하는 수밖에. 아니 그리하면 나는 어찌 살라 하는 거요. 내게 남은 것은 서방님이 남겨준 이게 다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소. 내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이방 박석중은 평소 소아를 흠모해 왔었습니다. 그는 서방이 죽기 전부터 소아를 무척이나 좋아했었지요. 헌데 서방이 죽자마자 감당할 수 없는 차용증을 들고 와 소아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감당이 안 되면 자신의 첩이 되어달라 요구했지요. 하지만 소아는 이방 박석중의 첩이 되는 것은 죽기만큼 싫었습니다. 그의 꼬장꼬장한 성격도 싫었지만 서방의 3년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찾아와 잠도 재우지 않고 차용증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것 때문에 그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바로 박석중이었지요. 그러니 그의 첩이 되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가 돌아가고 소아는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지요. 헌데 다음 날은 또 사또가 소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도 평소 소아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듣자 하니 얼마 전에 서방이 죽었다 들었소. 그래 그 얼마나 상심이 크시오. 당신의 서방은 내가 아끼던 아우요 해서 마음이 쓰여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손님을 이렇게 마당에 세워둘 것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사또는 다짜고짜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소아는 하는 수 없이 차를 준비해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지요. 이리 가까이 앉아보시오. 그래 혼자 사는데 뭐 불편하거나 힘든 것은 없어. 뭐든 내게 말하면 내가 도와주리다. 불편하거나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든 있을 것이 아니요.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말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 혼자 살면 사내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외다. 허나 내가 딱하니 버티고 서 있으면 그 어느 놈도 부인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요. 말씀은 고마우나 저는 괜찮으니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참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해준다 하지 않소. 내 그늘 아래에만 있어도 이 마을에서는 만사가 형통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다른 안악들은 내게 달라붙지 못해 안달인데 당신은 어째 내가 직접 나서서 도와준다 해도 반기지를 않느냔 말이요. 괜히 저 때문에 관아일에 지장을 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사또께서는 관아일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소. 거참 아직 혼자 살면서 호되게 당해보지 않아 뭘 모르는 모양이구려. 공무에 바쁘실 사또의 호의는 사양하겠습니다. 뭐시오? 정말 내 호의를 거절한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꾸 제게 신경 쓴다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거참, 내 호의를 거절한 것을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요. 그땐 나를 붙잡아도 소용없을 것이외다. 사또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악담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지요.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곧장 이방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또? 그래, 자네 혹시 죽은 박선비의 부인을 알고 있는가? 사또가 갑자기 소아 이야기를 꺼내니 이방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그녀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은데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느냐? 아니, 사또께서 어찌하여 그녀를 무릎 꿇게 하려 합니까요? 내 그녀를 반드시 품고 말 것이야. 그리고 내 첩으로 드릴 것일세. 사또의 의중을 알게 된 이방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었지요. 그런데 하필 왜 그녀이옵니까? 다른 여인들도 많은데. 아, 이 고을에 그만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 어딨느냐? 그만하면 경국지색의 양귀비가 무색하지 않느냐? 이방은 수일 내로 그녀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방도를 찾아오거라. 알겠소, 사또. 이방은 마지못해 대답은 했지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아를 사또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지요. 한편 소아는 가슴이 답답해 서방이 남겨준 밭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 집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지요. 밭은 새를 놓아주긴 했으나 수확량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이 달라지기에 밭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간간히 점검을 하곤 했습니다. 밭작물은 잘 자라고 있구나. 소아는 밭작물 상태를 살펴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헌데 정말 여인 혼자 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 그녀는 작황 상태를 둘러보고 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풀밭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지요. 나도 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방이 밤마다 찾아와 잠 못 들게 하는 바람에 언덕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는 지고 어두컴컴해져 있었습니다. 저런 벌써 밤이 되었구나. 내가 너무 많이 잤나 봐.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만큼은 이방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 너무도 자유롭고 평화로웠지요. 서방님 하늘나라에서는 건강하게 잘 계신지요? 그녀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서방님을 그리워하며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집에 들어가면 또 이방이 찾아오겠지? 그리고 내일 낮에는 또 누가 찾아오려나? 그녀는 자꾸만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에 마냥 피할 수도 없었지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서방이 남겨준 재산을 이방에게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두워 언덕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낯선 방안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곳에 누워 있는 거지? 그녀가 방안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웬 건장한 사내가 하나 들어왔지요. 일어나시었소. 이곳은 어디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요? 기억이 안 나시오. 어젯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은 것이. 우연히 쓰러져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 내가 집으로 데려왔소. 낯선 사내의 말을 들어보니 어제 언덕에서 굴렀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곤 기억을 잃었었지요. 아, 이제 생각이 나오. 어젯밤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렀던 기억이. 다행이요. 자, 잠깐 부축해 줄 테니 이것 좀 드시오. 의원이 다녀가고 져준 탕약이요. 낯선 사내는 자신을 부축해 탕약을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저기 통증으로 무척 아팠고 팔에도 힘이 없었지요. 헌데 낯선 사내의 세심한 배려 때문에 일어나 앉아서 탕약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소아가 탕약을 다 먹자 그는 깨끗한 천으로 그녀의 입술을 닦아주었지요. 의원께서 뼈가 부러진 곳은 없다고 했고 한 열흘 정도 푹 쉬고 나면 걸을 수 있을 것이라 하셨소.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맘 편히 쉬고 있으시구려. 그럼 나는 일이 있어 이만 나가보리다. 점심에 먹을 죽을 머리맡에 쑤어놨으니 배고플 때 드시오. 낯선 사내는 할 말만 하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소아는 그가 낯설어 경계는 했지만 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말투는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소아는 여기저기 아파 고통스럽긴 했으나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찾아와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만 있는 이곳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지요. 그날 해질녘이 되니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몸은 좀 어떻소? 통증은 좀 가셨소? 아직도 통증이 심하오. 헌데 이름이 무엇이요? 나는 도연이라 하오. 한도연. 그렇구려. 나는 소아라 하오. 헌데 이곳에서 혼자 사시오? 그렇소. 이 마을에 할 일이 있어 잠시 머무는 중이요. 그래, 이 마을에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머무는 것이요? 그저 돈벌이 찾아왔을 뿐이요. 그럼 무슨 일거리를 찾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냥 이것저것 아무 일이나 하고 있어. 소아는 도현이라는 사내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를 곁에 두면 조금은 든든할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혹시 내 집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소? 무슨 일을 하는 것이요? 혹시 농사 짓는 일이요? 밭은 새를 주어 농사는 짓지 않소. 대신 마당을 쓸거나 겨울에 쓸 장작을 패거나 하는 집안 일들 뿐이요. 그런 거라면 할 수는 있어. 대신 농사일을 하지는 못하니 알고는 있으시오. 알겠소. 나를 구하고 이렇게 치료해 주어 참으로 고맙소. 누구라도 쓰러져 있는 당신을 봤으면 그리했을 것이요. 그러니 부담은 갖지 마시오. 도현은 그녀에게 저녁으로 죽을 쑤어주고 탕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입에 떠넣어 주기까지 하였지요. 그리고 깨끗한 천을 물에 적셔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꼼꼼하게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소아는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을 돌보는 그를 보면서 가슴이 심쿵하기도 했지요. 세상의 사내들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꼬. 허나 그렇지를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그녀는 도현을 보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의 설한 마음씨와 따뜻한 말투는 그녀의 가슴을 흔들고도 남았지요. 그렇게 도현의 집에 있는 열흘 동안 그녀는 꿈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고 정성껏 돌봐주는 이는 처음이었지요. 이제 좀 걸을 수는 있겠소? 느리긴 해도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소. 그럼 내게 기대시오. 집까지 바래다 드리리다. 도연은 소아를 부축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수군거렸지요. 아니 벌건 대낮에 어째 저리 딱 붙어간담. 아, 글쎄. 요새는 아씨가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을 한다고 하더니만 바로 저 사내 집에서 잤나 보네. 참으로 별일이야. 사내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지를 않나. 이제는 아예 대놓고 사내 집까지 찾아가 자고 오고.
마을 안악들은 그녀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기하고 입방아 찍기에 바빴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미모는 자신들과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험담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지요. 도연은 그녀의 집에 도착해 소아를 안 채 방 안에 자리 깔고 눕혀 주었습니다. 잠시만 있으시오. 내 가서 의원을 데려오리다. 도연이 나가고 잠시 후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상처가 덧나지도 않고 잘 아물고 있어 보아하니 상처 주변을 깨끗이 하고 관리를 잘한 것 같소. 이제는 나를 부르지 않아도 돼요. 이 약재만 마지막으로 잘 다려 드시구려. 의원이 돌아가고 소아는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덕분이요. 그대가 정성껏 간호해준 덕분에 내가 무사한 것이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시오. 그나저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럼 나는 집안을 둘러보고 할 일을 해놓고 돌아가겠소. 도연은 소아의 집을 둘러보며 마당을 쓸고 헛간을 치운 후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밥상을 가져다 주었지요. 내가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니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 마시오. 그저 잘 먹고 하루빨리 낫는 게 최선이요. 소아가 밥을 다 먹자 도연은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해는 져서 밖은 무척 어두웠지요. 아차, 약재를 밖에 놓고 그냥 왔구나. 밤이슬을 맞으면 약효가 떨어질 것이야. 약재를 깜박 잊고 밖에 두고 온 도연은 서둘러 다시 소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니 안방에서 웬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난 또 당신이 내 돈 떼어먹고 야반도주 한 줄 알았소. 그새 어디에 있었던 것이오? 도망은 무슨, 내가 집과 땅을 놔두고 왜 도망친다고 그러시오. 아니, 그럼 그동안 열흘이 넘도록 어디에 있었단 말이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일이 좀 있었소. 얼굴에 상처를 보니 어디 넘어지기라도 하셨소? 그렇소. 오늘은 피곤하니 그만 좀 돌아가 주시오. 이방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사또까지 소아에게 눈독을 들이니 서둘러 자신의 첩으로 만들어야만 했지요. 앞전에도 말했지만 내달래로 내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할 것이니 그리하시오. 이방께서 아무리 우기셔도 나는 그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겠소. 허참 고집이 황소고집이구려. 그러다 죄다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난 후에나 마시오. 그리고 부인이 거지가 되지 않는 방법은 내게 오는 것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나 마시오. 이방은 사또 때문에 그녀를 더욱 세게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밭과 집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큰돈이었기에 소아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요. 이방이 돌아가고 소아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도연은 가슴이 너무 짠했지요. 3,000냥이면 적지 않은 돈이군. 웬만한 사람은 팔자를 고칠 수도 있는 큰 돈이야. 헌데 그녀는 그런 사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방에게 가지 않는 것은 지조가 있는 여인인 게야. 도연은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소아의 집으로 일하러 왔지요. 그는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밥을 해 그녀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일어나 아침 드시오. 도연은 소아를 부축해 아침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아침밥을 천천히 먹었지요. 매번 미안하구려. 허나 내일부터는 내가 밥하고 빨래를 할 터이니 이젠 하지 않아도 돼요. 어젯밤 일을 목격한 도연은 그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채 하려다 그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 말을 꺼냈지요. 어젯밤 약재를 밖에 놓고 와서 다시 돌아왔다가 우연히 들었어. 그 3,0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어찌하여 빚지게 된 것이오? 아, 그 이야기를 들었구려. 실은 말이여, 나도 그것은 모르는 돈이여. 서방이 죽고 갑자기 차용증을 가져와 나보고 인정하라 하는데 나는 서방이 살아있을 때도 들어본 적이 없소. 그렇다면 그 3,000냥짜리 차용증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이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리 추측이 돼요. 그렇다면 그 3천냥짜리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는 게 우선일 듯하구려. 나도 그러고 싶소. 허나 방도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오. 내게 한번 맡겨보시오. 내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리다. 아니 그거를 알아볼 방도가 있소. 뭘 해야 할지 정해졌으니 이제부터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소. 허나 너무 기대는 마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나도 잘 모르겠소. 그리만 해준다면 나야 너무 고맙소. 그런데 이 방뿐만이 아니라 사또까지도 문제요. 아니 사또는 또 왜 그러시오? 아 글쎄 요즘 들어 사또가 부쩍 찾아와서는 자신의 첩이되라며 자꾸 엄포를 놓고 있소. 아니 그렇단 말이요. 참으로 못된 자들이로군요. 내 그자도 꼼짝 못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소. 아니 그냥 한탄스러워 꺼낸 말인데 사또를 내 집에 못 오게 할 수 있단 말이요. 그것도 방법을 찾아보겠소. 그러니 내 며칠간 오지 못해도 그리 알고 있으시오. 도현이 밖으로 나가고 소아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냥 하소연 해봤을 뿐인데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밖으로 나갔지요. 소아는 그런 그를 보며 너무 든든했습니다. 저 사내는 정말 찐 사내 같아. 내가 뭔 말만 해도 저리 해결하러 나서니 너무 듬직해. 그런데 저희만 봐도 내 가슴이 왜 이리 뛰는 것일까? 소아는 도현을 보면 볼수록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남정네들과 달리 자신을 탐하려 하거나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그는 항상 묵묵히 자신을 도왔고 또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참에 이 집과 땅을 모두 처분해 저 사내와 어디 멀리라도 가버릴까? 소아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내들 때문에 이 마을이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방과 사또뿐만 아니라 과부라는 이유로 수없는 사내들이 자꾸만 찍접거렸지요. 그래 이곳에서는 내가 더 이상 살기 힘들어. 도연만 괜찮다면 함께 떠나는 게 좋겠어. 그녀는 현실을 도피해야겠다고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도 도연을 정말 좋아하게 되어 그와 함께하고 싶었지요. 한편 도연은 소아의 집을 나와 장터 뒷골목 어느 집으로 찾아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뿐이요? 그렇다네. 그럼 잘 좀 부탁하이. 알겠소.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오. 얼마 후 나갔던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있어. 도연은 사내가 준 보따리를 열고 선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금불상도 챙겨 기생집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시와요 선비님. 여기서 제일 크고 화려한 방으로 나를 안내하거라. 암만요 제일 큰 방으로 안내해드립지요. 변복한 도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품속에서 금불상을 꺼내 보였습니다. 너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 이것은 금불상이 아니옵니까 나리? 그래 내 눈에는 이게 얼마짜리로 보이느냐? 글쎄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얼마인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요. 당연히 그렇겠지. 이것은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던 갑오 같은 것이다. 그러니 값을 매길 수 없지. 헌데 꽃값을 매긴다면 최하만 양 이상이니라. 어머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요? 이렇게 값 나가는 것은 제 평생 처음 봅니다요. 잠시 후 기생집에 소문이 나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찾아와 왕실의 금불상을 구경하느라 난리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구경꾼들 중에는 이미 알딸딸하게 취한 이방도 들어 있었지요. 어디 나도 한번 봅시다. 이방은 바짝 다가와 금불상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황금빛이 참으로 오묘하군요. 그런데 이렇게 값진 것을 어디서 난 것이오? 내 선조께서 물려주신 것이니라. 아니 선조라 하시면 왕족이란 말이오. 시 조용하거라. 감히 그런 말은 입에 함부로 담지 말거라. 이방은 납작 엎드려 큰절을 하였습니다. 영광이요. 이렇게 뵙게 되다니. 그건 그렇고 이 마을에 이것을 살 만한 자가 있겠느냐? 얼마에 팔려고 하시는지요? 많이는 받을 수 없고 딱 3천냥만 받고 팔려고 한다. 3천냥이라는 말에 이방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듣기로는 만냥이 넘는다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사겠습니다요, 대군. 아니 내게 그런 돈이 있느냐? 이방은 품속에서 자랑스럽게 3,000냥짜리 차용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달이면 3,000냥이 내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요. 어디 이리 한번 줘보거라. 변복한 도연은 차용증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이구나. 그럼 너를 믿고 3,000냥을 가져올 때까지 팔지 않고 기다리마.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대군. 자,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오늘은 술이나 거하게 마시자꾸나.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오늘은 제가 대접해 드릴 것이니 맘껏 드시고 여흥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이방은 왕족과 연을 맺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지요. 그런데 잠시 후 이방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도연이 술에 탄 약기운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이방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곳은 어디요?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내 놈은 목숨이 두 개더냐.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대군? 어젯밤 내 놈이 내게 보여준 것은 가짜였느니라. 그 말에 이방은 자신의 품속을 뒤져보았습니다. 헌데 차용증이 없어졌지요. 아니, 제 차용증을 가져가셨습니까요? 그렇다. 내 놈이야도 수상하여 감정해 본 결과 가짜임이 밝혀졌노라. 이방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술에 취해 잘못을 크게 저질러 싸웁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놈이 왕족을 능멸한 죄는 사족을 멸할 죄다. 아이고, 이놈 때문에 지 식솔들까지 목숨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요. 그러니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할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대군. 정말이냐? 내 놈은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요. 목숨만 아니면 뭐든 다 내놓겠습니다요. 그렇다면 내 놈이 모시는 사또에 대한 비리장부를 내게 가져올 수는 있겠느냐? 갑자기 왕족이 사또의 비리장부를 찾으니 이방은 무척 의아했지요. 아니, 사또의 비리장부는 어찌 찾으시는지요? 보아하니 내 놈은 돈이 안 되고 사또는 돈이 많더구나. 내 여기까지만 말해줄 터이니 더 이상은 묻지 말거라. 이방은 이참에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아를 두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이참에 사또에게 골탕을 한번 크게 먹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아, 알겠습니다요. 지는 사또의 비리장부가 어딨는지 잘 알고 있구만요. 그럼 언제까지 내게 가져올 것이냐? 내일 밤 당장 가져다 드리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일 밤 기생집으로 가져오너라. 네, 그리하겠습니다요, 대군. 이방은 집을 나와 곧장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사또의 집무실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 기생집으로 달려갔지요. 가져왔습니다요, 대군. 어디 보자. 변복한 도연은 장부를 받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내 찬 한 잔 바꿔라. 아이고, 영광이옵니다요, 대군. 두 사람은 밤새도록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난 이방은 곧장 관하로 향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사또가 소아를 잡아와 곤장을 치려 하고 있었지요. 아니, 사또 어찌 이 여인을 잡아오셨는지요? 내 놈이 뺀죽거리고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직접 나섰다. 여봐라 뭐하느냐 어서 곤장을 치지 않고. 아니, 사또 이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곤장을 치려는지요? 듣자 하니 인연이 밤마다 사내를 끌어들여 정사를 벌였다 들었느니라. 그 폐악이 마을 풍속을 어지럽힌 죄가 크도다. 이방이 들어보니 밤마다 찾아간 이는 자신이었습니다. 사또는 그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소아를 당장 잡아다 곤장을 치려 한 것이지요. 이보시오 이방, 당신이 말 좀 해보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소. 아이고, 사또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이요? 그것은 그저 떠도는 소문일 뿐이지요. 시끄럽다 이놈. 내 놈도 곤장을 좀 맞아봐야 무서운 줄 알겠느냐. 어째 감히 내 떡에 침을 바른 것이야. 고얀 놈 같으니라고. 뭣들 하느냐. 당장 곤장을 치지 않고
그런데 관졸들이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소아의 엉덩이를 치려 할 때였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암행어사 출두요. 갑자기 수십 명의 군관들이 들이닥치고 사또와 관리들을 죄다 포박했지요. 아니, 어사라니 어사가 언제 왔단 말이냐? 닥치고 당장 무릎 꿇지 못하겠느냐? 군관들은 사또를 포함한 이방과 육방들을 꽁꽁 묶어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암행어사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소아도 이방도 암행어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군께서 어찌 암행어사로? 아니, 저분은 나의 도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듣거라. 사또 이만수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사로이 권세를 휘둘러 무고한 백성을 해치려 하였으며 범죄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탐욕을 일삼았다. 또한 이방과 육방들은 사또의 패악을 알면서도 눈감아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모두 중죄에 해당하도다. 사또 이만수는 즉각 파직하여 장형 50대에 처하고 한성으로 압송할 것이며 관련 아전들은 모두 곤장을 30대씩 치고 관가에서 내쫓을 것이다. 아니, 암행어사가 어찌 내 장부를 들고 있느냐? 혹시 내 놈이 갖다 바쳤느냐? 하이고 내가 내 목을 친 꼴이구나 에휴. 내가 내 놈을 진작에 알아봐야 했다. 내 여인을 뺏는 것이 모자라 내 목까지 갖다 바치다니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거야 피장파장이 아니오. 이놈들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서로 탓을 하다니 내 놈들은 개과천선하기를 글렀다. 여봐라 어서 이자들의 곤장을 집행하라. 그리하여 형틀에서는 소아가 내려오고 대신 사또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엉덩이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했지요. 그날 오후 관아에서는 호떡집에 불나듯이 관리들의 엉덩이에서는 불이 홀월 타올랐지요. 마을의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처결한 도연은 그날 저녁 소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약속대로 이방과 사또를 처리했소. 이제 그자들이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진 못할 것이요. 고맙소. 그런데 정말 암행어사요? 아니면 가짜로 행세만 한 것이요? 사전에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했소. 나는 진짜 암행어사요. 이고을의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 조사하던 참에 당신을 만났소. 그랬구려. 어쩐지 당신은 뭔가 달라 보였소. 자, 그럼 나는 이만 한양으로 가보겠소. 잘 지내시오. 도현이 돌아서자 소아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라면 먹고 가시겠소? 그럴까요, 그럼?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촛불이 꺼졌지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나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 다신 안 오실 건가요? 안 올 것이요. 그 말에 소아의 두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 사랑한 사람이었지요. 대신 당신을 한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말에 소아는 활짝 웃으며 도현에게 벌악 안겼지요.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나는 법이요. 나도 좋소. 일이 좋은 걸 어찌 안 웃는단 말이요. 헌데 나는 돌싱인데 괜찮겠소? 실은 나도 돌싱이요. 돌싱끼리 잘 한번 살아봅시다. 소아는 소원대로 집과 땅을 처분해 도현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보, 서방님 준비됐어요. 알겠소. 곧 들어가리다.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아를 두고 사또는 이방은 사또를 서로 견제하다가 결국 나란히 곤장 맞고 철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 사이 소아는 구사일생하여 훌륭한 연분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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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